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여성사 전시관. 이곳에는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23명에 달하는 대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고 박정희 할머니의 육아일기. 1940년대 일제 통치 시기와 6.25 전쟁, 60년대 경제발전 시대를 거치며 겪은 오남매의 성장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담았습니다. 명예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힘이 부족하여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네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 뜨겁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다. 이웃 사람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다오. 전쟁과 가난,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 낳고 기르는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박정희 여사의 육아일기는 현재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고 많은 이들의 기도로 키워진 아이들이다. 이야기가 해주고 싶다.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을 향해서 이러한 꿈을 꾸고 있다.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수채화가로도 활동 중인 첫째 딸 유명의 여사.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 아이를 최고로 즐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엄마들과 육아일기를 그리고 쓰는 기쁨을 공유합니다.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 그 정도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네가 그런 걸 다 해? 아이가? 네, 빨리 치료해 주세요. 엄마를 도와드려야 돼요. 미안해. 그리고 지 엄마는 한결같이 답이 괜찮아. 네 때는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 한국 전쟁 중에 돈 하나도 없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비위생적이었어요. 근데도 잘 컸어요, 우리들이. 우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시절에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 너희들은 내 힘의 근원이고 내 기쁨이고 나의 보람이고 이랬었다. 어렵고 힘든 시대는 끝이 났다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엔 더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 요즘 참 듣기 귀해졌다죠? 몇십 년 전만 해도 북적대던 신생아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인구 문제로 소멸할 지구상 최초의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위기로까지 심화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 올해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는데요. OECD 국가 중 최저이자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32만 7천 명이 태어나는데요. 옛날 과정을 보면 70년대는 100만 명이 태어났고 1년에, 그다음에 80년대는 7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서 40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은 거의 32만 명대여서 앞으로 30만 명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초저출산 시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못 낳는 걸까요? 요즘 아이 있는 집의 필수템이라는 성장 앨범. 생애 첫 성장 앨범을 촬영 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반백살을 코앞에 둔 늦가기 아빠 김지수 씨. 41살의 첫 아이를 낳은 엄마 윤진희 씨인데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윤우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엄마와의 촬영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엄마를 꼭 닮은 눈이 참 예쁘죠? 아빠 미소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똑같아 둘이. 아이도 첫 촬영이 힘든 만큼 아빠로서의 첫 촬영에 지수 씨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쉽지 않네요.
어색한 웃음하며 애매한 손위치까지 웨딩 촬영 이후 또 한 번 닥친 고난. 아빠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애가 진 걸 벌써 후회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반반이었어요. 아기를 꼭 낳자고 하는 주의는 아니었는데 와이프랑 상의하면서 와이프가 사실 많이 갖고 싶어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집안에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딱 퇴근하고 왔는데 나를 닮은 애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신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태원의 조용한 주택가에 얼마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아이. 왜 안 먹지? 배고파서 깬 거 아니야? 아, 맘마.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만난 만큼 엄마는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신기해서 초음파 사진을 모아놓은 건데 정말 콩알 만한데 이게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세포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었죠. 여러 가지로. 예. 아가야, 처음 사진에서 콩처럼 보이던 너가 오늘은 젤리곤 모양이 되었어. 팔, 다리 4개가 나와서 너무 귀여운 모양이야. 아직 3cm도 안 되지만 엄마 눈에는 벌써 귀여운 아기 모습으로 보여.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돼. 그때까지 잘 자라고 있으렴. 처음에 팔다리가 정말 가늘었는데 소세지처럼 됐네. 아이 시원해. 자, 머리에 물. 나이가 많다고,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시원했어요. 부모가 되는 데는 별다른 훈련이 필요 없지만 괜찮은 부모가 되는 데는 꾸준한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디 눕읍시다. 기저귀 좀 채. 더 먹으면 배 아야해. 아니. 근데 정말 엄마들이 다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언제쯤 다시 일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아이를 언제부터 뭐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지 뭐 엄마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고민은 많이 되죠. 이렇게 두고 어딜 나가야 되는 것도 그렇고. 네.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게. 맞지? 아우 눈물이 다 나네. 이거는 기간이 좀 지금으로서는 현재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주 아니면 3주. 근데 사실 엄마들은 이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된다면 뭐 한 몇 달이라도 더 지원을 받는다면은 일단 더 좋을 것이고 상황이 더 좋다면은 뭐 아기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라도 더 서비스를 받는다면은 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예, 요즘 그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너무 일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저희 가장 큰 관심거리는 난임 문제였어요. 난임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그리고 병원비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저희 같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고 하는데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는 예비 엄마 아빠라면 상황은 좀 다를까요? 단축 근무는 가능할 것 같긴 해.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한 2시간에서 하루에 3시간. 야, 남자는 결혼하면 무덤이다 인생에. 그리고 애를 낳으면 죽음이고 전쟁터다 그때부터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신까지 하고 이제 잘 키워야죠. 뭐 전쟁이 나더라도 덤덤히 받아들이고 전쟁터에 임할 준비를 하고. 어디 아빠만 그런가요? 엄마 조혜진 씨는 조금씩 배가 불러올수록 엄마가 될 준비에 걱정도 쌓여갑니다. 지금 3명 자리에 60명 대기가 걸려 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나와야지 대기번호를 걸 수 있다. 결국 포기하라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은 일단 포기한 상태인데, 그쵸, 포기했어요. 어떻게든. 어린이집은 포기를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영유아 전일제 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대기가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또 태어나면 바로 순번을 걸어놔야지 제가 직장을 복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이 대기가 됐는데 안 된다, 저까지 안 온다, 그러면은 직장에다가 좀 양해를 구하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귀가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복귀가 늦어질 수 있죠. 늦어질 수밖에 없죠. 아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도 돼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혜진 씨의 우려대로 3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 단절녀라는 요즘. 결혼 7년 차인 김실미 씨는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 직장에서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기 위해 남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5살 재훈이가 일어나기 전까지 엄마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워킹맘에게 있어 평일 아침은 전쟁터, 아니 지옥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아들 일어나보세요. 자고 싶어요. 어떡해. 어떡하지? 엄마 이제 회사 가야 되는데. 지방 출장이 잦은 아빠가 없는 날이면 엄마는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분노의 양치질이 바로 이런 거고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20kg이 넘는 아들을 들어올릴 힘은 솟아납니다. 재윤이를 낳고 돌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회로 복귀했다는 김실미 씨. 수년째 아침 전쟁통을 겪는 중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한 입이라도 더 떠먹여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잘 먹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옆에 뭐 엄마도 없고 시댁도 멀리 지방에 계셔가지고 아빠가 좀 도와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아빠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제 고정적인 이제 분리수거 정도 일 정도 하고. 아 제발, 늦었어 엄마 진짜 늦었어, 거짓말. 아이 낳기 전에는 달리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네. 재윤아 스스로 해야지. 재윤아 스스로. 스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어머니 나중에 올게요.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김실미 씨의 회사. 영유아 감정교육 교구회사에서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인데요. 가고 있어. 맞아. 하루 서너 개의 일을 쪼개서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것도 잠시.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재윤이에게 가 있네요. 여기에서 여기가 떼면 이렇게 그래도 나름 아이한테 신경을 쓰면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처음에는 구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3시에 마치고 뭐 4시에는 마쳐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애 낳고 나면
이렇게 자신감이 딱 떨어지거든요. 여자들은 이렇게 일을 한 1년에 갖고 낳고 기르고 한 2년 정도 공백이 딱 비는 동안에 약간 이 자존감이 살짝 떨어지거든요. 전일제 직장만큼 받지 못하는 월급을 파트타임 일을 늘려가며 보충하는데요. 시작. 그럴수록 아이 보는 시간은 짧아져만 갑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잘했어.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 가고 있는데. 선생님 퇴근 못 하셨어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얼른 갈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회사에 있다가 원에 전화 올 때 무슨 일 있나 제일 많이 놀라고, 그리고 그럴 때 제일 미안해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 약 좀 먹여주세요 라고 할 때가 제일 미안 부분은 있죠. 아플 때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밝게 잘 자라줬는데, 아플 때가 제일 좀 어쩔 수 없이 맡기고 나가야 되는 상황들? 네, 그런 게 좀 제일 미안한 건 좀 그런 부분. 집에 있으면 내가 그냥 며칠 동안 케어하고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럼 너가 뭐 일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막상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달리기로 시작해서 달리기로 끝나는 하루. 어떡해. 아들, 미안해.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일하는 엄마는 오늘도 지은 죄 없이 죄인이 됐습니다.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엄마 어떠시냐고. 엄마, 응? 오늘 왜 빨리 안 왔어? 미안해. 빨리 오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 많이 기다렸어요, 엄마? 네. 오늘 엄마랑 아빠랑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렸어요? 보고 싶어서 엄마랑 아빠랑 그린 거예요? 그랬구나. 미안해. 퇴근 후 엉덩이 한번 못 붙인 채 엄마는 아이 저녁밥부터 차려냅니다. 엄마, 일과 육아로 녹초가 됐지만 야채식만 먹어요? 밥도 같이 먹어야죠. 맛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니 금세 충전이 됐습니다. 이건 국가한테 얘기해야 되네. 갑자기 가다가 좀 다른 데로 새는데, 어쩔 수 없이 돌부터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살 때부터 들어가기가 2살, 3살 때부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때부터 가면 그 원에 쭉쭉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입시학원 가야 되는데 신랑도 만약에 저녁 미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정말 이제 뻥 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돌봄은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갑자기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위태롭습니다. 엄마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한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돕는다면 어떨까요? 남의 편 아닌 내 옆에 남편처럼 말이죠. 장 보는 일만큼은 부부가 함께 한다는 오상욱, 한여울 씨 부부. 요거. 좋다. 이거 2개. 호박 아직 안 먹어봤지, 로라. 맛있을 거야. 지금 쌀만 먹고 있잖아. 요거 샀고, 그다음에 아기용품 한번 가볼까? 아, 그래. 주부구단 못지않은 매의 눈으로 아기용품을 꼼꼼히 고르는 아빠. 크기는?
크기는 뭐가 좋대? 유기농 쌀 100%는 맞는데 이거랑 이건 무슨 차이지? 그래.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서 평일 낮에도 이렇게 장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기 키우는 거를 와이프한테 혼자 그냥 전담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같이 좀 키우고 싶어서. 옆에 있는 엄마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하고 저도 고생을 함께 하니까 육아가 꽤 즐거워요.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맙죠, 남편한테. 젓가락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은 우리 사업 맥주 먹을까? 맛있겠지? 아이 얼굴이 딱 보자마자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된 걸까 싶은 생각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저희 남편이나 부모님, 어머님의 손에 컸다 보니까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거에서 책임감을 떠맡는 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그래서 아이나 결혼이나 난 하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해보고 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해서 전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나를 그렇게 짓누르지 않네. 내가 왜 100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거는 너무 앞선 걱정이었다라는 생각이 이젠 들어요.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절반으로 나누니 힘듦은 반이 됐고 기쁨은 배가 됐는데요. 회사에서 물론 성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이거는 누가 대체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통해서 가정과 또 아내한테 충실하고 또 아빠로서 성장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1년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닮았나? 아이가 태어난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는 오상욱 씨. 영상 육아일기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며 수많은 엄마 아빠들과 육아 고충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정신이 없어 나는. 특히 아내의 출산 과정을 담은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공개 후 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어우 잘한다. 힘내자 힘내자. 한 번만 더 주시면 이게 나옵니다. 네, 14분에 우리 딸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애기 나왔어요. 아 그래? 건강하게 잘 나왔어. 고생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됐네. 걱정이 잘 나왔어. 울음이 좀 많으셨나 봐요.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혼자서는 잘 안 우는데. 아내 바보는 금세 딸 바보가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공동육아 6개월 차. 오늘은 로라가 미움 이유식을 끝내고 채소 이유식으로 갈아타는 첫날인데요. 알았어, 로라. 잠깐만. 다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어. 로라 먹은 애호박. 애가 먹는 거야. 애호박. 오늘 중엔 먹을 수 있는 거죠. 좀만 기다려. 낳기만 하면 애는 저절로 큰다는 말은 옛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아빠표 육아. 느리고 서툰 탓에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알았어요. 정말 육아를 풀로 이렇게 계속 이게 하다 보면 아기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정말 느끼거든요. 뭔가 회사로 도망갈까? 뭐 이런. 이거 잠깐 내려놓고. 자 숟가락. 현실 육아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그 덕에 부부에게는 없던 전후회까지 생겼는데요. 이게 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옳지. 그날은 이제 새벽에 중간에 깼죠. 아기가 좀 세게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이 덜 깬 남편 오상욱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벽 수유 중인 아내. 로라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울아, 애기 다 먹은 것 같은데? 아직 먹고 있어. 그래? 근데 이제 그날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본 거지 매일같이 그렇게 아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는 애기 달래고 좀 수유하고 그러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자느라 몰랐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안쓰럽고 또 미안하고 고맙죠. 하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이나 공동육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꽉 막힌 속을 뚫어줄 사이다 같은 대책 어디 없을까요? 잠시. 지금 우리나라 육아휴직 수당이 초기 3개월은 이제 15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0만 원이 상한선인데 거기서도 이제 25%를 떼고 주기 때문에 초기 3개월은 120만 원, 그 다음에 이후에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뭔가 가족을 꾸리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엄마가 만약에 휴직을 하면 아빠가 해도 그 육아휴직 수당이 한 사람 분량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는 그냥 양자택일인 것 같아요. 회사 아니면 육아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개인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뭐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인데 보시면 외국에 있는 제도 중에 안 들어온 게 별로 없어요. 육아휴직도 들어와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들어와 있고 영유아 돌봄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그 제도들이 좀 더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또 하나는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확산이 되고 보편화될 필요가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빨리 가족 정책이 시작된 프랑스. 다른 국가들보다 100년이나 빨리 출산율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20년 만에 출산율을 회복하고 합계 출산율 2.18을 넘어설 수 있었던 비결.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Maintenant, on veut essayer de comprendre le taux de natalité qui reste relativement satisfaisant en France par rapport à beaucoup de pays. Je crois que, incontestablement, l'un des facteurs explicatifs forts, c'est la facilité qui est donnée aux familles de concilier, d'articuler la vie familiale et la vie professionnelle. 파리 시내에 살고 있는 샤를로트 씨. 앳된 모습의 그녀는 벌써 아이가 셋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Les places en crèche, ça peut être des crèches. On a eu mes deux filles étaient en crèche d'entreprise. Donc en fait, c'était l'entreprise qui payait pour qu'on ait une place en crèche. Et pour mon fils, on a une place en crèche municipale. Donc là, c'est la ville qui paye, qui prend en charge une partie de la crèche et nous, on paye une partie qui est différente suivant nos revenus. 프랑스의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덕에 샤를로트 씨 부부는 걱정 없이 다둥이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끌벅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 특히 오늘은 막내 갸티에의 4번째 생일이라는데요. Joyeux anniversaire, mon petit Galtier, avec des bisous de mamie de Binic. Merci, mamie. Merci, mamie. 모든 가정에 평등하게 지급되어 왔던 가족수당은 2015년 개혁을 통해 가족의 수입의 근거에 차등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가 받는 가족수당 금액은 줄었지만 대신 촘촘하고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의 확대로 그 빈틈을 메웠습니다. Transport en commun dans la ville de Paris,
Depuis cette année, c'est tout récent, les enfants qui sont en école primaire, donc les petits-enfants, ont le droit de circuler gratuitement sur le réseau de la ville de Paris. Donc en fait, il faut d'abord acheter un ticket qui coûte 350 € pour chaque enfant, et après la ville de Paris nous rembourse avec cette carte-là. Je ne sais pas si vous voulez la filmer, c'est une carte famille nombreuse à partir de 3 enfants. Avec 3 enfants, on a droit à une réduction de 30% pour toute la famille, le père, la mère, les enfants. Voilà. 새아이의 등교는 주로 아빠가 맡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설 덕분에 새아이가 한 곳에 다닐 수 있어 등교길이 좀 수월해졌죠. Galtier, bonne journée. Jeanne-Marie Vinciane, bonne journée. Non, non, c'est pas avec toi, tu y vas tout seul. Au revoir. Tu vas jamais avec moi. Non, tu y vas tout seul. N'avais pas. Non.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말처럼 프랑스는 아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1981년부터 유럽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프랑스. 0세부터 나이별, 소득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그 결과 프랑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80%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일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는 데 성공한 셈이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아이들 육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전일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은 출산과 양육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개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Depuis septembre dernier, elle est obligatoire à partir de l'âge de 3 ans. Pour tous les enfants de 3 ans, elle est obligatoire. Elle est complètement gratuite et elle dure toute la journée. Ce n'est pas une école à mi-temps, c'est toute la journée. Et il y a la possibilité d'accueillir les enfants avant les horaires scolaires, après les horaires scolaires, pendant les vacances. Et le midi, il y a des cantines scolaires dont le prix est généralement modulé en fonction des ressources des parents et qui sont avec un tarif très faible. Ce qui permet aux parents de travailler à temps plein toute la journée quand leur enfant est scolarisé. 세계에서 혼외 출산율이 가장 높은 편인 프랑스. 유치원 보조교사 일을 하는 레나 씨는 남자친구와 동거로 아이를 낳고 살다가 1년 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데요. Papa a un peu plus d'autorité avec elle que moi. Donc elle teste plus chez moi que chez lui. Elle fait des crises plus ici que chez lui. Mais bon, après elle est petite.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는 동거인들에게도 민법상 법적 혼인을 한 부부와 동등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처럼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미혼모, 계약결혼, 입양아까지 가족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됐고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Au début, c'était un droit. C'était un droit de sa naissance jusqu'à 3 ans. Et à partir de 3 ans, c'est sur autorisation. Il faut que mon employeur soit d'accord que je prenne un jour pour elle. Donc là, ça va. Et depuis que je suis séparée, la CAF me verse, pour compléter mon salaire, me verse à peu près 500 €. 만약 부부간의 양육비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데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후에 법적으로 받아내는 대지급 제도도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프랑스 사회의 철학이 담겨 있죠.
chose importante, c'est que ce qui nous préoccupe avant toute chose, c'est l'intérêt de l'enfant. L'enfant, avant la famille. C'est d'ailleurs l'enfant qui fait famille. De jugement de valeur, pas de jugement moral sur la situation ni des enfants ni des familles. 다둥이 가족 샤를로트 씨 부부가 아이들과 늦은 외출에 나섰습니다. 막내 생일 파티를 위해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인데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걸로 치면 이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1등입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부부는 무려 8남매를 낳았고 샤를로트 씨가 8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Un peu plus, Vincent. Oh, merci, merci. C'est vrai? Oui. Bon, ensuite, Galtier un peu plus celui-là. 이런 대가족의 웃음 속에 자랐으니 샤를로트 씨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겠죠. 그래서 3명의 아이를 낳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Ouais, je sais pas qui. Alors, ce soir, Galtier, tu as 8 ans? C'est pas 8 ans, 5 ans? 4 ans? Bel anniversaire, Galtier. Voilà. 2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비결이 가정 내에 숨겨져 있었군요. Quand on s'est mariés, on voulait 4 enfants, puis du coup on a eu 8. Minimum 4. Trois enfants à peu près, pour avoir un peu ce sentiment de il y a quelqu'un, et du coup c'est génial, et voilà, il faut avoir des frères et sœurs, c'est très bien. Ouais. En fait, quand on travaille et qu'on ne fait que travailler, on n'est pas équilibré dans sa tête, on est déséquilibré. La famille vient équilibrer la vie, elle fait un contrepoids, et donc c'est essentiel en fait. 프랑스가 가족 수당 제도로 저출산 극복의 덕을 봤다면 영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2009년 4월부터는 16세 미만의 부양 책임이 있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회사에 탄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는데요. 런던 근교에 위치한 해멀 햄스테드. 이곳에 사는 초등학교 지리교사 캐롤라인 역시 유연 근무제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근무 시간을 조절해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It's all right, Amelie. Can you pick it up for Matthew, please? What are you doing, Amelie? I'm making gingerbread. Oh, gingerbread man. There's Matthew's ice cream. There we go. Okay. There you go. Right, Amelie, do her one. We'd make some little ball sprinkles to go on that, couldn't we? Right, you can do another one, Matthew. Yes, I work 2 days a week, Wednesdays and Thursdays, and Monday, Tuesday, Friday I'm at home with Matthew, and Amelie, I take Amelie to and from school on those days as well. It's flexible working, so it's part-time working. My job is still permanent, it's still secure. I've got a contract that's secure. Let me just put it in it, getting glitter on it. 영국 정부 역시 출산과 유아 돌봄 제도를 확대 중이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부모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그 빈틈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Mix the colours together. Glitter. Glitter. When they turn 3, they get 30 hours 3, so you don't have to pay for it. So lots of nurseries are set up to do the 30 hours. And again, I'll probably use that for Matthew when he's 3. I probably wouldn't use all of those hours. You can choose how many you want, but I wouldn't use all of them because I don't need all of them because I'm working less time. 일주일의 하루는 아빠도 일찍 집으로 옵니다. 영국의 유연근무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유연시간제나 근로자마다 다른 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시차 출근제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Did you have a nice day today? What have you been doing today? Have you been a good boy for mummy?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 평소엔 바쁜 아빠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도 만들어주고요. Let's have a look. These are all of the books that I 미뤄뒀던 아이들의 숙제도 봐줍니다. The witch. I am going to Oh, that's good. Should we put that back in your bag then? So it's 일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는 영국 부모들의 육아 부담은 줄이고 공동 육아의 기쁨을 알게 해줬습니다. We've also got lots of friends who a similar age group to us who can work from home Yeah, at least 1 or 2 days a week, yeah. which does make quite a big difference. The more flexible hours there are and more part-time available, then it helps and it encourages people to work. 영국에서도 방식은 다르지만 일 때문에 가족이 뒷전이 되는 일은 없어 보이네요. Do you like soup? What job do you want to do when you grow up? like What about a doctor? Lifeguard. What about a doctor? big boy. You'd be a blue boy.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는 영국인들은 아이와 함께 한 가정이 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When you're younger, you always think as part of your plan in life really is to have a family and then watch them grow older. And then when we're older, then it'll be a good company, I suppose. 저출산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하지만 장성의 자풍마을만큼은 걱정 없다고 하는데요. 순을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질었어요. 날씨가 더운 게. 특히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백씨 부자 때문이라는군요. 이번 농사 잘 될 것 같으세요? 아, 이제 모르지.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농사는 짓어놨지만은 이제 시세가 아들 농사를 잘 지셨어요? 이 농사를 잘 지셨어요? 다 잘 지었지. 우리들은 애기들이 많으니까. 오공주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제 이름보다 그 오공주 아빠 누굽니다 그러면은 막 더 박수를 많이 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때가 최고죠. 예. 농사꾼들은. 네, 이런 맛에 살죠. 고된 농산일에도 백재호 씨가 매일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오공주 덕분인데요. 요즘 그야말로 귀하디 귀하다는 딸부자입니다. 매일 아침 장성 오공주를 강제 기상시키며 진두지휘하는 일은 엄마의 목. 다섯 딸을 낳고 키우느라 엄마는 그야말로 만능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션 발랐어? 힘들어? 얼른 발라. 우리 애기 아빠가 저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줬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없으면 솔직히 편해요.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키워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넷째까지 낳았을 때 이제 얘가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뭐 4살, 5살 막 꼬맹이로 있었으면 이제 나이를 먹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작. 옳지 잘한다. 넘어지기를 잘해. 맞아. 이건지 화이팅. 아빠 잘한다. 우지비는 운동에 담겨 운동에. 아니 치매가 안 온다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3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 명절에나 볼 법한 밥그릇 나르기가 이 집에서는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 받아준다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돈이나 정책에 앞서 장성 오공주네의 웃음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다 풀려주고 있는 우리 오공주 사랑합니다. 집에는 무엇이 그리 좋아서 맨날 웃고 다녀 그래. 나는 우리 애기들이 있은 게 맨날 웃고 사요. 그래. 그러면 아이고 70 나이에도 어디 가면 좀 젊게 봐요. 그게 우리 애기들 때문에 내가 안 늙어요. 맨날 웃고 산 게. 사랑해요.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담은 우리의 육아일기. 그 안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변화도 담겨 있습니다. 웃고 눈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참 미안하다. 너를 늦게 만나서. 그 다음부터 계획이 생기더라고요. 금년엔 뭘 해줘야겠고 그러기 위해선 나도 뭘 해야 되겠고 건강해야 되겠고 이런 계획들이랑 소망 이런 게 생기는 것들이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는 되게 담대함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재윤이 덕분에 많이 웃게 됐고 그리고 엄마기 때문에 해내야 한다. 아기가 지금은 이제 젖 먹고 이유식 막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걸어 다니는 모습도 보고 싶고 유치원 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시간이 빨리 흘러서 쑥쑥 커서 아기 크는 모습 보면서 저의 어떤 노화는 잊혀지고 시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또 보게 되고 헛되이 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을 굉장히 알차게 산다고 할까? 나와 꼭 닮은 내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 엄마 아빠에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탄생의 기쁨도 잠시, 모든 것이 지옥같이 힘들 때 나의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 나의 아이고 배우자이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